안녕하세요. 문화예술 네트워크 위드 조용현입니다. 2월 2주차 핫이슈. 이번 주에는 이런 사업도 있었구나. 4가지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이제 하다 보니까 생활문화 관련된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생활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신 올라온 순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새로운 사업이네요. 신문화권 발굴 프로젝트 문화지대라는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2개 프로젝트만을 선정을 하고 1개 프로젝트당 2억 4천, 그래서 총 4억 8천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최근 들어서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들을 좀 보면 지난해와 좀 변경된 것들이, 이름이 좀 변경됐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사업도 생기고 특히나 집중 지원을 하는 형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다수에게 조금씩 나눠지는 형태보다는 효과적인 사업에게 집중 지원을 하는 개념 같아요. 예. 이 사업 보니까 우선은 지금 지역문화진흥원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사업들은 대부분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바로 신청하는 사업보다는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시점들은. 그거 먼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3개 이상의 지역 시군구 간의 민간 뭐 기업 단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을 해서 그걸 2개를 뽑겠다는 겁니다. 예. 뭐 사업 내용 보시면 이렇고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사업이 그 준비 단계부터 보면 이 사업 자체의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우선 3개 이상의 지역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되다 보니까 같은 권역으로 묶여서 협업을 추진했던 곳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준비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런 경우 뭐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인천, 부평, 부천, 영등포구 그 1호선 라인이 뭐 이제 문화 1호선, 그러니까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도시들이 문화 1호선이라는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가 문화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협력을 했고 뭐 MOU 체결을 했던 이런 경우들은 뭐 협업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 다음 문화가 있는 날 직장문화활동 지원 주관단체.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역별로 이 사업을 주관할 이 기업들을 주관할 단체들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전국에 5개 권역으로 5개 뽑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가서 문화 향유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5개 권역별로 이 주관 기관이 뽑히면 차후 권역별로 20개 기관이 선정되면 해당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문화예술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인 겁니다. 우선 권역이 좀 넓죠. 수도권이라고 해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 광역시까지이기 때문에 우선 다양한 협력업체, 그러니까 협력업체라는 건 문화예술 기업, 단체, 기관, 협의체들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산학협력체라든지. 예. 공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차후에 20개 기업에 가서 하는 활동들은 이런 겁니다. 예시를 직접 넣어놨어요. 예. 직장 내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직장 근로자에게 문화기획 단체가 매개 역할을 해서 직장 내 근로자 또 근로자 가족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 예. 이런 식입니다. 형태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단체는 이 기획, 운영을 위해선 이런
네트워크들이 기존에 형성이 된 단체들이 사업이 가능하겠죠. 예. 다음은 기초 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사업 모두의 생활문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1년 단위 사업보다는 생활문화 확산, 정착에 이런 예산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이 이제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초단위 지역, 시군구, 소재 문화 관련 기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문화원 등 뭐 문화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들이 신청이 대상이 되는 거죠. 총 11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당 1억 5천에서 2억이 지원이 되고 지원되는 사항들 보시면 이렇게 확산, 동호회 활성화, 예,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이 역시 이제 11개 지역이니까 전국에서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봤을 때 시군구 안에서 이렇게 문화재단과 문화원이라든지 그 협력해서 그런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갖고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기관 및 단체에게 가산점이 좀 될 거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공모인데요. 이건 기존에 있던 사업이죠. 근데 현재는 이 이제 청춘 마이크 주관 단체, 실버 마이크 주관 단체 이런 것처럼 이제 주관을 한 단체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 단체가 아니라 이걸 주관할 단체. 그러니까 이 이후에 개별 단체 모집이 주관 단체가 선정된 이후에 올라올 거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거겠죠. 예. 이렇게 요 개별 사업들은 공모 바로 보기를 가서 보시면 이제 세부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원 지금 사업들 몇 가지 사업을 봤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들을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게 이럴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사업이야 그렇지만 기존 사업이 어떤 단체, 어떤 기관이 운영을 했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됐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진 콘텐츠를 이런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개별 단체들도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겠죠. 주관기관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이제 뜰 거니까. 그랬을 때 지역문화진흥원의 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기존 모든 사업이 끝난 이후에 그 성과 사례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PDF 파일로. 여기도 보시면 2022년 청춘 마이크 아티스트북, 그러니까 참여했던 아티스트들의 내용들이 담겨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신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컨텐츠들이 이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됐는지를 아시면 사업 기획 구상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창업지원인데요.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과는 사업이 좀 변경이 됐네요. 작년에는 사회적 경제 분야, 일반 분야로 해서 총 6개 사업이었던 게 이번에는 글로벌, 해외 진출, 그 다음에 초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자 내고 3년, 7년 이내의 창업 도약 지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제가 보기엔 ESG 지원으로 통합된 것 같습니다. 3월 10일까지 지금 모집 중이고요. ESG는 여러분들 요즘 ESG 경영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된 분야의 기업입니다. 글로벌 도약 지원은 보니까 해외 진출 준비, 그리고 이제 진출, 약 20개 기업에게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술기업 단계별 성장 지원은 조금, 이제 변경이 된 게, 여기에서 한 가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예비 창업 과정은 여기 지금 없어요. 예비 창업 과정은 예술산업 아카데미라는 아트 비즈니스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차후에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초기 창업, 아직 이제 예비 창업부터 초기 기업,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초기 창업 지원, 50개 기업이 이제 최대 7천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지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네요. 그래서
사업자 낸지 3년부터 7년의 창업 도약 지원은 이제 1억 5천 최대. 그래서 기업 사업의 확장을 지원하는 거고요. ESG, 그러니까 사회 환경 문제 해결 기업은 10개 기업, 최대 7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방식이 뭐 예술 분야 초기 창업 특화 요 두 사업은 최대 3년 신청 선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공고를 했고요. 창업 도약 지원 사업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공고가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변경, 올해 작년에 대비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꼭 들어가셔서 공모 내용을 꼭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도대체 이 사업들의 초기 기업, 창업 기업, 요거는 과거에는 사회적 경제 분야였거든요. 이 사업들이 어떤 팀들이 선발이 됐고 그들의 아이템은 뭐였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예술경영지원센터 인스타그램이나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자료 공간에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끝난 이후에 성과 자료들, 그 다음에 이 인스타그램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기업들을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한 페이지씩. 어떤 이 기업의 이름,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사업도약 지원 사업 여기 최종 선정된 15개 서비스를 소개했는데 이렇게 돼 있죠. 1부 있었고 2부 이렇게 들어가셔서 선정된 기업 한번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도 있고 영상들도 보시면 기업이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수익 활동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구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목과도 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도 있었구나. 불교 문화행사 프로그램 지원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2월 6일 날 서울시청에 공지된 사업인데요. 한국 전통 불교 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자체는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도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나 이런 종교 관련 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사회단체, 불교방송 이런 것도 되겠죠. 이 공모 취지가 이렇게 불교 문화 프로그램 개발, 체험 확산, 기반 조성, 문화 향유 활성화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라든지 불교 행사를 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사찰에서 불교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걸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원래 하던 것들, 연등회, 자원봉사 이런 거랑은 개념이 좀 다르다. 3월부터 12월 안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니까 15억 정도, 그리고 한 개 팀당 최대 2억 4천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사업만 있는 건 아니고요. 불교 문화 관련해서는 조계종에서 지금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날 오늘이죠. 마감일 건데 조계종에는 산사문화예술제나 사회통합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이 전체를 담당할 수 없으니까 조계종에 이 사업비를 위임을 해서 조계종에서 요것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사문화예술제를 하는 사찰이 사찰 이름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산사문화예술제는 사찰에서 그 행사를, 전시를,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단체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단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불교 조계종에 가시면 이제 공지사항에 이렇게 사업 공모가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요, 불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 문화 행사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아마 2, 3월 중에 공지사항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부처간 구, 예전 이름으로는 부처간 협력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인데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술 누림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이고요. 187개 단체를 지원을 한다고 공지가 됐습니다.
예, 2005년부터 부처 간 협력,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이제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올해 이름이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예술 누림으로 통합되었네요. 그러니까 부처,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군부대, 이제 교정시설, 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당 부처와 협력해서 한다고 해서 부처 간 협력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런 이제 대상자들이 예술을 누린다 해서 예술 누림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보시면 이제 결국에 이렇게 5개의 사업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영 단체 이렇게 총 189개 이렇게 총 프로그램들을 해서 뭐 요 4개 사업군은 한 개 프로그램당 1,350만 원 이렇게 지원 예상이 편성이 되는 거고요.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750만 원. 요것을 이제 찾아가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 운영단체로 선정이 되면 이제 군부대 그 지역의 군부대와 매칭이 돼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64개 프로그램이니까 곱하기 2 2개씩. 근데 이게 된다고 반드시 2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과거 사례를 보면 군부대 수요와 우리 운영단체 프로그램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정 운영 인건비, 강사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사항 보시면 이제 특별한 건 이게 통합됐다는 거고 일원화된 지원 방식으로 하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 비대면이었던 게 이제 전면 대면 교육으로 그다음에 중복 별도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공모 신청은 중복 가능하나 운영단체당 3개 사업군 및 최대 3억 원을 초과해서는 지원받을 수가 없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일부 이렇게 선정된 팀 중에서는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군장병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해주는 난타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팀들이 인기가 많은데 이러면 2개 이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금액이 한 개 프로그램당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다 여러 개를 하더라도 3억 이상은 초과를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공모 설명회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꼭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르떼 사업들도 마찬가지로요. 연구자료실, 지역문화예술교육자료실, 콘텐츠 자료실에서 프로그램 진행됐던 것들이나 아니면 콘텐츠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4가지 사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사업도 있었구나 살펴보았는데요. 이만큼 정보가 여러분들 좀 중요합니다. 특히 요번에 설명드린 조계종 사업 같은 경우 정말 알고 나면 계속 매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에 홍보도 할 수 있는데 모르고 있었으니까 저 사업을 지원할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좀 정보를 알아야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름도 이런 사업도 있었구나라고 지었습니다. 2번째, 올해는 작년 대비 사업이 많이 변경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설명회나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오늘 2주차 핫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